실력 13번 보죠. 되게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도 우리가 수투를 할 때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가 절대값이죠. 근데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함수여야 돼. 근데 문제는 다들 알고 있죠? 절대값이 들어가 있다는 거. 여기가 문제지. 범위를 나눠야겠죠. 어떻게 나눌 거냐면 해보죠. 첫 번째. 만약에 x가 2a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해보죠. 2a가 어딘지 아직 몰라요. 그 상황에서는 fx가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증가함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그래서 3x제곱에 12x 플러스 15가 나옵니다. 근데 쟤는 항상 0보다 크죠? 이거 그냥 묶으셔도 상관없고 판별식을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에 판별식을 해보면 3으로 묶어도 됩니다. 근데 뭐 그냥 해보면 반해주고 이렇게 36 마이너스 45 이렇게 해서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크죠, 0보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걸 3으로 묶어서 x 플러스 2의 제곱을 한 다음에 3이 하나 남더라. 이렇게 하면 상관없어요. 0보다 무조건 크죠. 그럼 얘는 증가예요. 그죠? 얘는 증가합니다. 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예요. 만약에 그럼 x가 2a보다 작다 라고 한다면 fx를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마이너스 15x 플러스 30a 플러스 3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증가함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3x제곱에 플러스 12x 하고 빼기 15가 됐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소든지 말든지 할 거니까. 근데 얘가 0이 된 걸 찾겠습니다. 3으로 묶으면 이게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이 그래프만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를 그렸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되자는 얘기죠. 여기가 x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x가 1이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그럼 일단 여기 감소하는 구간이 생겼잖아요. 그죠? 이 구간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의 뜻을. 지금 우리가 뭘 했죠? 범위를 나눴어요. 이렇게 범위를 나눠놨습니다. 그럼 만약에 x가 2a보다 작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잘랐다고 할까요? 여기가 x가 2a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그래프는 무조건 만나죠. x가 2a인데서 넘으면 여기가 0이니까 어차피 만난단 말이에요. 연속은 된다고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선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왼쪽은 이 그래프야. 오른쪽은 얘야. 얘는 근데 증가할 거 아니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서 만약에 자르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돼버리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역시 여기 감소하는 구간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x는 2a라는 애가 여기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x는 2a예요. 그럼 2a보다 작은 데는 증가하죠.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그래프거든요. 이거 어차피 여기 연결은 되니까. 큰 쪽은 얘를 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 전체적으로 증가잖아요. 그럼 그 경계가 되는 데가 어디예요? 네, 여기죠. 여기를 안 넘어가면 되겠네. 왜? 여기까지는 증가하니까. 돼요? 그래서 2a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이쪽에서 자르면 되겠네. 이런 증가하는 구간만 쓰겠다는 얘기. 따라서 a가 최대값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범위별로 그래프가 다르다 라는 걸 확인하시면 그나마 좀 풀만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주세요. 이 문제 옛날에 되게 유용했었던 문제입니다. 716번으로 가겠습니다. 이해 안 되면 또 물어보세요. 자, 요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곡선 y는 fx 위에 t, ft에서의 접선이요. 그죠? 접선 또 나왔죠? 접선의 y절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우리가 GT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GT가 어디요? 0하고 4구간에서 증가한대요. 일단 GT를 구합시다. 증가할 때 A의 최대값입니다. 해보죠.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되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이게 되죠. y는 기울기 여기다가 t는 거 좀 더러워요. 근데 얘기했다. 계산식이 어쩔 수 없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x-t 하고 그 다음에 t 넣은 거 ft 이 녀석이죠.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전개해야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다 쓰세요. 하나는 그냥 다 줘버려요. 요게 기울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얘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t의 제곱 플러스 t 하고 요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계속 쓸게요. 보통 마지막 건 지워지죠. 그래서 여기 뒤에만 다시 쓰면 x까지 쓰고 얘랑 해서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얘랑 해서 마이너스 2at의 제곱이 되죠. 그럼 얘가 절편이잖아요. y절편.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gt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2at의 제곱 이렇게 되세요? 여기서 솔직히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버리면 미분 안 해도 되잖아요. 이 t제곱하고 여기다가 t 플러스 a 하면 되거든요. 그림이 두 개가 나와요. 만약에 a가 양수야.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나오니까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 여기가 원점이면 위에서 내려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a. 그냥 풀어도 돼요. 미분해서. 근데 만약에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근데 0부터 4에서 증가하잖아. 그럼 얘는 글렀지. 글렀죠. 자, 여기가 뭐예요, 그럼? 여기가 4까지가 증가하잖아. 근데 저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어렵죠. 여기가 뭐냐면, 자, 여기를 뭘로 넣어요, 보통 선생님이? 내가 뭐랬지? 이게 2대1이라고 그랬어. 맞아? 그럼 여기 좌표를 우리는 뭘로 잡아야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2a로 잡으셔야 되고, 요 사이에 어딘가에 그냥 4를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결국에 4는 이거보다 작기만 하면 되죠. 대신에 a가 음수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럼 a는 어떻게 되죠? 부등호가 바뀌어서 부등호가 이쪽이 되죠? 이렇게 되나요? 반대가 되구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음수니까 맞잖아. 이렇게. 최대값.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미분해도 돼요. 저는 그래프 아직 개혁 못 해왔습니다. 뭐 좀 피곤하긴 하지만 네, 이렇게 하면 되죠. 마이너스 6t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t죠. 얘가 0이니까
이걸 다시 쓰면 뭐 마이너스 2t로 묶어서 3t 플러스 2a가 되죠. 그러니까 맞잖아요. 얘는 여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a. 근데 이렇게 되는 증가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0부터 4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0부터 4여야 되겠죠. 이렇게 해도 답은 나와요. 근데 이제 그래프 개형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기 파트가 되게 중요해요. 자, 738번으로 가겠습니다. (738번이) 어제도 질문이 나왔는데 풀고 나면 좀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왜 못 푸는지를 선생님이 생각해보니까 고배 미분법 형태라던가 아니면 그래프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계산만 하면 돼요. 738 보죠. 자, fx에 대해서 f가 다항이에요. 쫄지 말고. 근데 gx를 이렇게 잡았어요. x제곱에 플러스 2x에 fx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마요. 그래프를 어떻게 할 것 같다, 뭐 f가 몇 차인지도 모르는데 하지 마시고, 근데 이 gx라는 애가 x는 2에서 그때 값 얼마를 갖는다고요? 네, 32를 갖는데. 그럼 우린 영원에서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뭘? g의 2는 32다. g 플라임 2는 0이다.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볼까요? 자, g의 2 얼마예요? 8의 f입니다. 그래요. 얘가 32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미분하자고요. g 프라임. 자, 고의 미분법.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2를 넣으세요. 2. 그럼 6의 f2 더하기 8의 f 플라이 2. 얘가 0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와? f2가 4가 나와. 4 넣으면 네, f 플라이 2는 끝났죠?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졸지 마시고. 곱의 미분법 까먹고 있으면 안 돼요. 770번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많이 풀었네. 특히 근의 분리가 나오는 파트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근의 분리가 나오는 파트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770. 자, 보면 4차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4분의 1 4제곱, 그 다음에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x는 알파와 감마에서는 극소를 갖고요. x가 베타일 때는 극대를 갖는다. 그래서 W 모양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요. 그런데 그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 생각보다 중요하죠. 감마 3 이렇게. 그래서 미분을 일단 해볼게요. 플라이 x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x제곱 마이너스 a죠. 자, 여기서 뭘 해야 돼요? 근 하나는 찾으셔야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1 a 플러스 1 0하고 마이너스 a 뭐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 1이죠? 마이너스 1 a고 마이너스 a고 0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기를 이렇게 됩니다.
얘가 0이 되는 근은 하나 찾았잖아요. 뭐예요?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이겠네. 그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는 0의 두 근이 베타랑 감마겠죠? 짠짠. 여기. 2차에 두 근일 테니까. 근데 그 근이 이 사이에 들어가 있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내가 이 그래프를, 얘를 만약에 내가 gx라고 한다면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베타야, 여기가 감마야, 여기가 0이야, 여기가 3이야.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괜찮을까요? 자, 이제부터가 뭐예요? 근을 불리죠. 네, 양 끝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거와 이거 사이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올라가고 올라가고. 근데 사이에 껴있지 않으면 뭘 해야 돼요? 판별식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1번. 판별식 할까요? D. 그래서 A제곱에 플러스 4A가 0보다 커야 됩니다. 풀어다는 주시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0보다 커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G에다가 0 넣어보죠. 그럼 마이너스 A죠. 올라갔어요. 이게 G라고 지금. 양수. 따라서 A는 음수. G에다가 3 넣어요. 9에다가 3A에서 A 뺐으니까 2A. 얘도 양수. 따라서 여기는 A가 음수, 여기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X보다 커.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근의 분리에 또 뭐가 있습니까? 대칭축이에요.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A. 이 식에서. 그 세 번째. 아, 0하고 3, 4, 2에 요게 있네. 따라서 A는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럼 여기 있는 걸 다 결정을 하면 A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커. 그리고 마이너스 4보다 작아. 여기 답니다. 부등식이 제일 어려워요. 지난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다. 근의 분리는 나와요. 여기서 나오든 방부등식에 활용해서 나오든 어디든 나옵니다. 극대극소에서 나오든 증가감소에서 나오든 나와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는 거 있잖아, 지난 시간에. (766을) 했어. 안 한 거 같아. 했니? 안 했지. 766 하고 봅시다. 빼먹었네요. 끝냈고, 여기까지. 자, 766 볼까요? 직선 x는 a라는 애가, 자, 이것도 그래프적인 얘기예요. fx가 만약에 어떤 애인지 모르겠지만 x세제곱에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100x 하고 플러스 10 여기서의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 사이를 지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봐봐. 얘를 일단 미분을 해야겠지. 이렇게. 근데 미분해도 뭐 뾰족한 수가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그래프가 극대극소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요. 근데 여기가 x가 알파야. 여기가 x가 베타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아, 여기가 x가 a야.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된다. 너무 많이 내려갔어. 말 그대로잖아요. 극대와 극소 사이를 지나간다잖아요. x는 a가. 그럼 얘는 뭐예요? 3의 x-알파, x-베타가 돼야겠죠. 미분에서 0이니까. 그럼 잘 봐. 여기가 f면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알파, 베타 이렇게 지나가는 이 차가 있는데 그 사이를 이렇게 x는 a가 지나가는 거죠. 여기가 a라고.
그러면 이 F'에다가 A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음수가 나와야 돼요. 이것도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A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만 풀면 돼요. F'A 3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빼기 100. 얘가 A제곱 빼기 100인데 이게 뭐야? 음수기만 하면 되죠. 뭐에 의해서? 근의 분리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 자, 뭘 빼먹었어? 다 했나? 괜찮을까요? 네, 판별식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잖아. 얘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그랬고. 그죠? 그럼 여기에 판별식을 하셔야죠. 4분의 P. 그래서 여기가 A 제곱에 플러스 300이 뭐 할 필요 없어졌죠? 0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하고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 답에 지장은 없지만 나중에 답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얘가. 만약에 풀었는데 여기 부호가 또 바뀌었어. 그럼 얘가 여기에 영향을 또 줘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꼭. 아시겠죠? 자, 789번으로 갑시다. 자, 함수 fx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차죠? 5. 이렇게 맞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의 그래프의 개형이 이겁니다. 그럴 때 A, B, C, D, E 중에 음수인 것의 개수입니다. 오, 어렵나요? 근데 뭐 일단 근본적으로 일단 그래프를 조금 작게 그려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여기가 y축.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네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 베타, 네, 감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두 개는 확실하잖아요. 두 개는 확실하죠. 뭐? 자, 보세요. 뭘 보면 되냐면, 오른쪽 끝이 올라가요. 그러면 A가 양수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2예요. 2는 음수예요. 2는 음수.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건데, 일단 얘를 미분할게요. 자, F'X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4A에 X의 세제곱, 3B에 X의 제곱하고 2CX 플러스 D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근감에서 연결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뭐예요? D가 F'0이 D입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 기울기를 보시면 되죠. 0일 때의 기울기가 뭐예요? 음수죠. 얘가 음수예요. 이것도 바로 알 수 있어요. 기억을 해주세요. 그냥 그래프 딱 보고 D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얘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얘가 4A에 X-알파, X-베타, X-감마야. 근데 얘가 전부 뿔뿔뿔이야. 이거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왜냐하면 일단 A가 양수인 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극약을 생각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뭡니까? 마이너스 4A 분의 3B예요. 얘가 양수죠. 그럼 B가 음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네, 4A 분의 2C죠. 얘가 양수예요. 양양양양양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4A 분의 D예요. 얘도 양수라니까요. 맞잖아요, D.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건 그냥 근각에서 관계로 푸시면 됩니다. 세근이 뿔뿔뿔이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이런 거. 한 번 더 비교해서? 그래도 돼요.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에서 해서 상관없어요. 이처럼. 해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부호가 결정되지 않으면 그렇게 풀어야 돼요. 미국에서. 자, 7, 9, 2, 6 갑시다. 얘도 유명한 학평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은까지는 할만한데 드가 어렵습니다. 자, 역시 3차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에서 x가 뭐요?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갔는데요. 기억해 주시고 나의 요게 0이면 좋겠지만 그 뜻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봐요. 여기가 극대예요. 그러면 만약에 fx를 내가 뭐 ax의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에 cx 플러스 d라고 일단 쓸게요.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할 건데 보세요. 얘를 미분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3a의 x제곱에 일단 원래 저걸 안 적어도 되는데 일단 적고 시작하죠. 그럼 이런 얘기잖아요. F'이요. 이렇게 그려져서 이게 F'이면 또는 이게 F'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요건 A가 양수일 때고요. 요건 A가 음수일 때 괜찮을까요? 대가리가. 근데 잘 봐요. 극대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여야 되죠.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죠. 근데 여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2여야 돼요.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얘들아 2차인데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건 자 봐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여기니까 마이너스 3 잡게 여기 바로 옆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잡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가 3이라는 얘기잖아요. 대칭성 2차 함수니까. 그럼 여기가 뭐예요? 네, 여기가 y축이어야 돼. 여기 0이어야 돼. 얘는 가능하죠. 이제 잘 봐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아니지. 여기가 마이너스 3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3. 근데 대칭성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여기가 3이요? 아니요? 3이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 불가능하죠. 근데 안 된다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다라는 걸 확인했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2겠죠. 여기가 0이 확실하고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죠. 자, F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가 X가 2일 때 이렇게 결정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 B가 없죠. 여기 대칭축이 0이니까요. B가 없습니다. 아직 A를 몰라서. 그래서 일단은 결정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보시죠? 뭐냐면 우리가 F'에다가 X를 했을 때 여기랑 여기를 지나잖아요. 짠, 짠 이렇게. 그럼 얘가 3A에 X 플러스에 X 마이너스 이라는 사실을 알겠고 3A의 X제곱에 마이너스 12AX까지도 필요 없죠. 이렇게까지는 구할 수 있다는 얘기. 그만둬라. 따라서 여기 C가 얘가 마이너스 12A가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12A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네, fx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ax 세제곱 마이너스 12ax 플러스 b 결정이 됩니다.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뭘 하래요? 풀어보죠. 기억 보세요. 기억.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x는
0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맞죠? 여기 0에서 최소값을 갖어요. 기억 맞고요. 이해. 자, fx는 f2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f2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가 y는 f2.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문제는 디귿이란 말이에요. 근은까지는 되게 쉬워요. 이렇게 풀어놓으면. 자, 디귿을 보시죠. 디귿에 뭐라 그러냐면 이 위에 있는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 2, f2를 지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요쯤에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지나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해볼게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알파 플라임도 알거든요. 이렇게 3ax 제곱에 마이너스 12a. 그럼 여기서의 접선을 한번 구해보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다 노가다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y는 마이너스 1 넣었어요.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9a에 x 플러스 1하고 f 마이너스 1은 얼마예요? 자, 여기 f 마이너스 1 구해볼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로서 얘가 나온 거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2a 플러스 d라서 요게 11a 플러스 d입니다. 그래서 얘가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마이너스 1일 때 기울기 맞는데? 자,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들어가면 여기 되고 맞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11a 플러스 d가 됩니다. 그럼 얘가 y는요 마이너스 9ax 플러스 2a 플러스 d가 되죠. 이렇게 되죠. 이게 접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구해놓읍시다. f2를 구하세요. f2가 f2가 얼마예요? 여기다 넣을 거야. 그러면 8a에서 마이너스 24a 플러스 d. 즉 얘가 마이너스 16a 플러스 d죠. 그러니까 이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2, 마이너스 16a 플러스 d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 접선에다가 x에다가 2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y는 마이너스 18에서 얘니까 마이너스 16a 플러스 d죠. 똑같네요. 그러면 얘가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죠. 그냥 노가다로 풀어야 돼요. 뭐가 딱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그냥 푸는 문제입니다. 저런 게 어려워요. 하기 싫어지니까 중간에. 자, 800번으로 가겠습니다. 더워? 잠깐 창문을. 자, 800번 보세요. 800번. 선생님 분명히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그래프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800. 자, 최고 차항에서 1이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조건. 자, 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는 0이 서로 다른 세식 요령을 가능한다. 자, fx의 절대값. 얘는 x는 3에서 극대인 1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f'0에다가 f'1을 곱했더니 이거야. 그럼 f4가 얼마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개수가 전부 정수예요. 그럼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최고 차이 개수가 1이었어요.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예요. 근데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일단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냥 내 맘대로 그린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여기다가 절대값을 한번 그려봅시다. 절대값 이렇게.
절대값.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럼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여기가 3일 때 1이냐, 여기가 3,1일 거냐, 요게 있고, 또는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여기가 3인데 여기가 3,-1일 수도 있다. 그죠? 그래야 올렸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럼 첫 1번을 해볼게요. 이게 원래 이거야. 1번.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번. 이게 원래 그때야. 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준다 했을 때 여기가 3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0하고 1이 이쪽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라고 해봐. 자, 둘 다 기울기가 뭐예요? 양수죠. 즉, 네, F'0도 양수. F'1도 양수예요. 근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와? 불가능하잖아. 안 된다고. 이해하셨나요? 이거 안 돼요. 패스. 두 번. 네, 결국에는 그래프 개형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래프 개형. 자,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가 3입니다. 이제 여기가 3,-1이 된 거죠. 그럼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여야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알파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럼 0은 이쪽에 있어야 돼요. 0은 이쪽, 1은 이쪽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야 마이너스 12가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알파로 잡았잖아? 그럼 fx가 뭐가 되는 거죠? f'x가 뭐가 되는 거죠? 앞에가 3이 되고 x-알파, x-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거 넣어요. 0이랑 1을. 여기다가 0을 넣어. 그럼 얼마야? 0 내면 얼마냐? 얘가 9알파. 이렇게 되고요. 맞죠? 여기다가 1을 넣으세요. 알파가 더럽게 나오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문제 잘못 적은 거 아니지? 이렇게 더럽게 나와. 어쩔 수 없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넣을게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거든요. 3에 1 마이너스 알파 하고 여기 1 넣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6에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결정이 돼요. 네? 계속가 정수가 안 나오는데. 용하고 1 사이에 들어가는 거니까 맞긴 한데요. 해보죠. 둘이 곱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54에 알파의 1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의 1 마이너스 알파가 이렇게 가면 안 떨어지는구나. 얼마냐? 6 9분의 2 9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이거죠. 알파가 두 개가 나와요. 3분의 1이 나오거나 또는 3분의 2가 나오거나. 그렇죠? 그래서 씁시다. 두 개를 다. 나오긴 하겠네. 자, F'(x) 1번. 또 해야 돼, 케바케를? 기억. 알파가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F'(x가 여기 3을 넣어. 여기 3을 넣어버려. 이렇게 됩니다. 3x-1에 x-3이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쓰자고요. 전개해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적분이 약간 필요하긴 한데요. 만약에 fx를 내가 x의 세제곱에 여기 a, b 하나도 안 썼지? a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한다면
미분했을 때의 3x제곱에 2ax 플러스 b가 나오죠. 가능합니다. 얘가 짝수니까요. 그죠? 근데 만약에 니은, 여긴 되나 안 되나 보자. 알파가 3분의 2예요. 근데 f 플라임 x가 여기 이렇게 되죠. 3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여기다 넣어서 3을 전개하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3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2x가 나오죠. 이렇게 안 됩니다. 여기 개수가 얘가 정수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가 짝수여야 되는데 여기 짝수가 아니잖아. 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됩니다. 자, 그럼 다 구했으니까 여기서 a가 얼마? 2a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 b가 3 이렇게 되죠. 따라서 fx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적분하셔도 돼요. 나중엔 어차피 배웠으니까 마이너스 5x 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c인데 c는 뭘로 구해요? 요거 이거 그래서 f3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로 c를 구하시면 fx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전부 다 생각해서 풀어야 됩니다. 내가 했잖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 그래프에서. 여기 다들 다 죽어가고 있어. 자, 801번 볼까요? 정신 차려! 801번 봅시다. 지워도 되죠? 결국엔 그래프 개형이에요. 개형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 노가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네 문제만 버티세요. 정신 차리고. 자, 801번.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가 다항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에. 리미트 많이 보던 거잖아. 무한대로 갈 때 2x 세제곱분의 제곱이에요. fx 빼기 x 세제곱이 마3이야. 이제 이 정도는 뭐 우리가 그냥 바로 알 수 있잖아요.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이구나. 이렇게 시작하겠다. 그다음에 뭐 뒤에다가 bx 플러스 c를 적든지 말든지. 절대가 아닌데. 응? 얘가 할 일은 다 끝냈어요. 나의 f 플라이밀이 0이래요. 미분해서 그럼 b는 구할 수 있겠다. 그쵸? 미분을 한 번에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b 이렇게 여기다가 1 넣어요. 그러면 3 마이너스 12 플러스 b가 0 따라서 b가 9. 그리고 여기다 또 완성을 해야 돼. f 프라임 x를 이렇게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라고 하고 여기 이렇게 결정을 하세요. 왜 이렇게 뭐하는 다들 또 이렇게 다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거기 색깔이 딱 칠해져 있잖아. 얘가 1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개래. 그리고 F0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답니다. F1이 얼마야? 라고 물었어요.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C를 모르잖아, 우리가. 그치? 그럼 얘가 절대값을 했는데 1로 잘랐을 때 색이 5개 나오려면 일단 이건 어때? 내가 그냥 대놓고 이렇게 할게. 이렇게 했어. 그럼 절대값을 했다? 이렇게 여기 뿔짝 이 정도만 와서 이렇게 갖다 줘. 5개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 나오지 않아요? 대놓고 안 나온다고 하는 건 뭐야? 그러지도 않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얘가 1이래요. 1. 얘가 y는 1이라고. 1. 그럼 우리는 또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 하나가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이제 파란색, 아니, 이것도 되는 거잖아. 폴짝폴짝이 폴짝이고, 여기 폴짝이어도 이렇게. 얘가 1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해야죠. 아, 요걸 1번으로 할까? 요게 1번, 요게 2번. 1번은 무슨 얘기야? 아, 1번은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더 내려와야지. 여기 값이 여기 5,1이야.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미 저걸 알잖아! 이게 1,1이야. 그리고 여기는 3, 뭔데, 얘가 절대값이 1보다 커야 돼. 괜찮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폴짝 올라갔다가 이렇게 살짝 내려갔다 올라갈 거야. 그럼 여기가 3,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리고 여기가 1인데 여기 1, 여기 뭐가 오는데 얘가 또 절대값 1보다 커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결국엔 계속 그래프야. 됐죠? 괜찮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럼 원래식으로 가. B도 구했잖아. 자, 일단 우리가 구한 fx는 이거예요. 잘 보세요. fx가 뭐냐면 이렇게 돼. x의 세제곱에 6x 제곱에다가 b가 뭐야? x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 상황. 그럼 요 케이스에서는 여기다 1을 넣어야지. 1을 넣어. 1, 6, 9, c를 했더니 얘가 1. 그럼 c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인가요? 맞죠? 응. 근데 뭐 생각해야 돼? 근데 F0이 마이너스 2보다 크대. C가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2보다 커? 에이. 얘가 F0이란 말이야. 안 되지. 마이너스 2보다 작잖아. 그렇네. 요 2번. 그러면 F 뭐야? 3이. 이거. 1번, 2번 하고 있는 거야. F3을 넣었어. 계산 더럽네. 27 마이너스 54, 27. 5. C.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1. 일단 지워졌잖아. C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얘가 F0이잖아. 근데 얘가 뭐? 마이너스 1. 얘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806번으로 갑시다. 결국엔 또 그래프야. 그래프 형을 찾아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답이라고. 근데 심지어 선생님이 이것도 안 했잖아. 봐봐. 원래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 아니다. 원래 이런 것도 있었거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저거 5개가 안 나온단 말이야. 아무리 절대값을 해도 절대 그냥 5개가 나올 수가 없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미 저런 것들은 그냥 배제하고 풀어버린 거야. 내가 지난시간에 얘기했잖아. 그래프를 다 그릴 수는 없어. 그 안에서 5개가 나오는 걸 찾아내야지. 머릿속에 딱 그려봐. 저건 절대 5개가 안 되네. 절대값을 해도. 하지 말고 이거 2개만 해야지. 그게 중요한 거야. 이게. 자, 806번 봅시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었던 그놈의 절대값을 가지고서 푸는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자, 806. 최고 차이 계수가 1, 2, 3 차하면서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fx는 f2. 얘가 터, 다, 실이 2개야. 그 다음에, 나의 f 플라임 마이너스 1이랑 f 플라임 3이 같아. 아까 우리가 푼 거랑 좀 비슷하죠,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대가리가 양수야? 오케이. 그럼 f 플라임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다 뭘 잘랐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이라고. 그러면, 대칭축이 x가 1이란 뜻이야. 이렇게 가야 돼. 이게 x축 아니다, 얘들아. 나 이거 x축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그냥 얘네들이 같다 그랬잖아, 지금. 오케이? 여기 지울게요. 그런데
그런데, 자, 다시. 근데,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래. 대칭축이 1이야. 그럼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그지? 맞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오, 여기 가운데가, 여기 딱 변곡이 되는 데가 x가 1이구나라고 딱 결정해놔. 그럼 f2가 될 수 있는 건 두 개 중에 하나야. 오케이? 내가 알았어. 여기가 2야. 여기가 x가 2겠다. 이렇게 되면 실근이 두 개. 또는, 자, 이렇게 될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 중만 딱 대칭이 x가 1이야. 라고 하고,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가 x가 2일 수도 있다. 그럼 실근이 두 개지.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 두 가지 케이스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 자, fx 빼기 f2의 전체 절대값이 극대가 자연수래. 이렇게. 자, 이제 그리자. 되게 땡큐인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둘 다 여기다가 y는 f1 그렸고 얘도 y는 f1 그려놓은 거야. 절대값 그리자고. 여기는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맞지? 여기는 이렇게 되지. 이렇게 돼. 뭐야? 이런 식으로. 됐나요? 얘들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라는 생각이 들지. 잘 봐. 여기가 얼마일까? 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잖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그렇지 않아? 왜? 왜죠? 왜일까? 이 상황에서는 2가 극대야. 2가 극점이야. 맞아? 그럼, 대칭축이 이거라며. 맞지? 그럼 나 같으면 여기서 f'(x를 이렇게 잡았을 거야. 3에 x-1의 제곱 플러스 k라고 잡았을 거야. 근데 그렇게 안 가도 돼. 여기 2가 있잖아. 얘네들이 같잖아. 대칭축이 이거래잖아. 얘를 풀어도 된다고. 그냥 이렇게 가도 돼. 3의 x제곱에 마이너스 6x하고 플러스 p라고 가도 돼.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이해했어? 선생님 얘기. 그래야 저 2차 함수의 대칭축이 1이야. 그렇잖아. 얘네한테 이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1번 그래프. 1번에서는 2를 넣으면 0이 나와야 돼. 여기 2를 넣으면 0이 된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 돼,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딱 잘라. 여기가 2네. x가 2야. 얘가 x 죽인 거야. 여기 뭐겠냐? 여기잖아. 근데 여기 0이야. 돼요? 맞아요? 아니지 않나? 잠깐만. 내가 뭘 잘못 잡은 건가? 여기가 0이 맞지? 마이너스 플러스 맞구나. 여기가 0이 아니지. 미안. 여기가 0이지. 여기가 0이지.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극점이니까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2대 1이니까.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연수일 때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세요. fx-f2의 극대값이 자연수일 때 라고 했어요. 그럼 0 넣으면 되네요. 여기가 극대거든요. 여기가 극대.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1번일 때는요. 그래프를 여기 칠게요. 문제 그냥 쓸게요. 이때는 fx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이걸 지내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제곱인 거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얘들아 여기다가 f2를 넣어야 돼. 맞아요? 맞죠? 자, 다시. 얘네가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잘 봐. 이게 y는 f2야. 그지? 눈을 뜨고 들으세요. 그럼 fx는
여기랑 여기랑 y는 f랑 만나니까 이렇게 잡아야죠. 그러니까 아싸리 처음에 잡을 때 이렇게 잡아도 돼요. 나 그럼 fx 빼기 f2에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다고요. 이해했나요? 오케이. 근데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잘 봐. fx의 극대값을 물어본 거예요? 아니에요. 이걸 묻고 있잖아. 이거의 극대가 자연수란 말이에요. 이걸 문제 풀다 보면 많이 헷갈려 해요. 그래프는 찾았어. 근데 fx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 f1을 모르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다가 얘를 우리가 gx라고 하자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gx의 절대값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이렇게 가세요. 자, 그럼 이게 극대잖아요. 근데 원래 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상관없다고. 여기다가 0을 넣으세요. g0. 0을 넣으면 얼마야? 4예요. 맞잖아요. 자연수잖아요. 된다고요, 이렇게. 이해했죠? 근데 딱 봐도 얘가 되게 더러워요. 근데 여기서 집중 하나 해봐. 얘들 봐봐. 내가 여기 지금 1이라고 썼지. 그러면 한 칸, 한 칸, 한 칸이야. 그럼 이게 바로 나와. 이걸 안 해도. 이게 한 칸, 한 칸, 한 칸이라고. 저게 바로 나온다고. 저것도 기억해달라고요. 그래프 계획에서. 여기가 왜 2대1이냐면, 여기 중간에 딱 대칭인 점에서 한 칸, 한 칸, 한 칸이거든. 위로 가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가도 여기가 한 칸, 한 칸, 한 칸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3이지. 이렇게 가는 거야. 1대2. 똑같이 가요. 자, 여기 봐, 여기.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얘들아. 봐봐. 이건 어떻게 그럼? 이거 어떻게 잡아요? 되게 어려워.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아까랑 똑같이 가. 여기 내가 알파라고 잡게, 이렇게. 알파라고. 자, 그럼 여기도 이렇게 쓸 수 있죠. fx 빼기 f2가 이렇게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1 잡으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다시. 지금 우리 이거 절대값 하고 있어. 이거의 극대를 찾을 거야. 그럼 나는 여기를 찾을 거야, 얘를. 이걸 찾을 거라고. 오케이? 근데 그래프가 두 개 나오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 이게 두 개 나오잖아. 이해했어요? 여기는 극대가, x가 2일 때가 극점이 아니야. 극점이 아니라고 얘들아. 그럼 난 지금 여기를 찾아야 돼. 여기 극소값이 되는데 이게 음수가 나오면 이 값이 정수로 떨어져야 돼. 그래야 극대가 자연수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어려운 문제 맞아. 쉬운 거 아니야. 절대 쉬운 거 아니야. 집중해주세요. 괜찮을까? 여기까지. 돼요? 해봅시다. 다시. 보세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다 이제 뭐 해? 뭘 넣어야 돼? 뭘 넣으시겠어요? 뭐 하실래요? 왜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얘기해주세요. 자, 얘를 미분하자고요. 그럼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자, 미분해요. 숫자 이거 날라갔고요. 여기가 2에 x-알파에 x-2 하시고 더하기 그냥 x-알파의 제곱을 하자고요. 이렇게. 여기 전개합시다. 저 위에 걸 정개해도 되고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면 1을 넣으면 최소값이 나온다. 아니면 f-1이랑 -1이 같다라고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제일 편해요. 해볼게요. 여기가 2의 x제곱에 -2의 알파 플러스 2x 플러스 4알파 그 다음에 x제곱에 -2 알파 x 알파 제곱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3x제곱이고 얘가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2에 2알파 플러스 2의 x 아니면 -4의 알파 플러스 1의 x라고 쓰고요.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근데 얘가 뭐라고요? 여기가 6이어야 돼요. 얘가 6이어야 돼. 따라서 알파 플러스 1이 2분의 3이 돼서 알파가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까지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잘 봐.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나누면 요 칸이랑 요 칸이랑 요 칸이 다 가요. 맞아요? 그러면 1에서 2까지 둘로 나눴으니까 여기 2분의 1, 2분의 1이야. 2분의 1 빼봐. 얘가 맞잖아. 2분의 1, 아니 그냥 2분의 1. 앞에 2분의 1 나오면 바로 나와. 저렇게 푸는 게 제일 쉽다고 그래요. 비율로 가는 게 훨씬 쉬워요. 안 그러면 이거 해야 돼, 이 노가다를. 자, 그럼 이제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가 2분의 3이라는 거 알았죠? 맞아요? 그런 다음에 자, 쓰세요. fx 빼기 f1을 똑같이 선생님이 저기서처럼 gx라고 할게요. 걔가 이거란 말이야. x-2분의 1의 제곱에 x-2예요. 여기다가 뭐 넣자고요? 2분의 3 넣자고요. g에다가 2분의 3을 넣으세요. 근데 여긴 돼요. 1이라서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가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 얼마 나와요? 2분의 1이 나와요. 절대값을 해도 자연수가 안 나와요. 얘는 아니라는 거죠. 답이 얘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상관없겠구나. 그럼 이제 이렇게 완성할 수 있죠. 따라서 fx 빼기 f2라는 애 아니면 fx를 구하세요. 이렇게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f2라고 적을게요. 근데 얘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요? 에이, 장난하지 말고. 곱하기 1의 제곱 f2에다가 1넣어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f1을 어차피 뺄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뒤에 거 몰라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래프 계획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자연수라는 걸 딱 보시고서 느낌상으로 저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해봐야죠. 자, 812번으로 갑시다. 어렵죠? 자, 요 비율 기억해 주세요. 여기 대칭축에 대해서 한 칸 이렇게 되는 거. 네, 되게 유용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써먹기도 하고요. 이따가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할 때도 그거랑 상관없긴 하지만 당구정식 할 때도 많이 써먹으니까. 자, 812번 볼게요. 얘도 예전에 많이 풀었었던 문제긴 한데 조금 디귿을 풀 때 조금 우리가 까먹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걸 갖고 올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생각해보죠. 자, 차집합이네요. 차함수네요. 자, fx랑 g가 둘 다 3차. 대가리는 안 줬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f'과 g'의 그래프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돼서 요게 G'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돼서 요게 F'. 맞죠? 왜냐하면 둘 다 3차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2차, 2차가 될 테니까. 그리고 여기가 2고 여기가 7이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디귿을 푸는 데 있어서. 자, 여기를 A, 여기를 B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차함수라고 해서 hx를 fx 빼기 gx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fx랑 gx를 따로 계산하지 마시고 이렇게 쓰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요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왜요? 얘네 둘이 만나는 데가 A랑 B니까요. 근. P는 몰라요. 대가리 테니까 그거야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가 써있냐면 그렇죠. 여기 이거 보면 알겠지만 F'0은 7 이렇게 돼 있고 G'0은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H'0은 7 빼기 2여서 5가 된다는 사실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예.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뭐 없거든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hx는 x는 a에서 극대값에 같습니까? 그게 뭐죠? p가 양수야, 음수야? p가 양수겠지. f가 대가리가 양수고 g가 대가리가 음수일 테니까. p가 양수예요. 그럼 h 플라임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여기가 a, 여기가 p. 그럼 꿀바. 꿀이잖아요. 이게 기억이 맞죠? 그때겠죠. 이게 h 플라임에 그랬어요. 되실까요? 네. 세네 문제가 되게 길어지고 있죠. 설명한 게 되게 많아서 그래요. 그냥 막 풀어도 돼. 근데 설명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아야 풀 거 아니야. 자, 니은. 자, HB가 0이면 HX는 서로 다른 시그널에서 두 개. 이거 너무 쉽잖아. 자, H의 그래프 어떻게 됩니까? H 그래프 이렇게 되죠. 여기가 X가 A일 때고, 여기가 X가 B일 때. 근데 거기 뭐라 그랬어? HB가 0이라며. 이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X축이 되는 거죠. H. 그럼, 네, 니은도 맞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괜찮아요? 자, 문제는 디귿이라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문제는 디귿입니다. 자, 범위가, 잘 봐. 알파야. A가 아니야. B예요. 이렇게 되는 범위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H의 베타 빼기 H의 알파는 5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물어봤어요. 베타가 더 큰 게 눈에 보이시죠?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셔야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H 베타 빼기 H 알파가 뭐 작다가 질문이에요. 자, 어서 많이 보던 건데 뭐예요, 이거? 두 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이죠. 맞아요? 자, 우린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봐요. 선생님이 예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사이값 정리를 할 때도 그렇고 노래 정리를 할 때도 그렇고 평균값을 정리를 할 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얘네는 이렇게 우리가 자주 쓰는 도구판에서 놀지 않아. 거기다 내가 걸어둘 거야. 사이값 정리, 평균값 정리, 노래 정리 걸어둘 거야.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뭐였지 하다가 그래 노래 정리야. 사이값 정리하라고 하면 제가 거기 썼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그런 형태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짜증나는 게 이런 거예요. 계속 그래프 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이값이나 평균값이 정리가 툭 튀어나와요. 근데 알아들으면 괜찮아. 이게 평균값이지 평균값이 정리지 라고 알아들으면 갖다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답을 나중에 알고 나서 이런 평균값이 정리였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 번 당하다 보면 저기다 걸어놨다는 걸 기억한다고요. 그럼 풀어요. 여러 번 당해봐야 돼요. 다른 도구로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네. 알고 봤더니 평균값이 정리네. 알고 봤더니 노래 정리네. 라는 걸 겪어봐야 나중에 그러구나 하고 푼다고. 잘 보세요. 평균값의 정리가 뭐였죠? hx가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0부터 b 사이에서 당연히 연속이죠. 3차 3차니까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죠. 이건 뭐 이박수죠.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알파 베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옆에다가 또 이거 적으세요. 그럼 이 알파 베타에서도 연속 똑같이.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도 미분 가능하죠. 왜?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을 하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 H 베타 마이너스 H 알파가 H 플라임 C가 되는 C가 여기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이해했어요? 그렇죠? 맞나요? 이게 평균값 정리잖아요. 이게 들었을 때 알아야 돼요. 이게 맞다. 평균값 정리지. 강남은 여기까지 시험범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건대는 여기서부터가 시험범위입니다. 맞죠?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든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됐나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럼 C가 이 사이에 들어가야겠구나. 그럼 C가 이 사이에 들어가야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찾아요. 어디요? 이 사이에 있는 C에서의 얘 값을요. 자, 0부터 B예요. 오케이. 여기 0부터 쭉쭉쭉 해서 여기 B까지요. 요 사이에서 얘 H'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H'이 뭐였죠? 이거였죠. 그럼 얘에서 얘를 빼서 제일 큰 값이 얼마냐면 2칸이에요. 5칸. 근데 여기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다 작죠. 심지어 여기는 음수예요. 심지어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제일 큰 게 얼마예요? 5보다 작겠죠. 얘 5보다 작겠다. 그럼 맞잖아요. 이 5가 어떻게 온 거예요? 네, 7 빼기 2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맨 끝이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문제를 7 빼기 2 해서 맞은 애들이 있었어요. 저 7 빼기가 그냥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위에서는 안 쓰였잖아요. 예,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고 싶시다. 892번. 거의 맨 뒤쪽에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개월하세요. 평균값의 정리, 롤의 정리, 단위값의 정리, 이런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좀만 더 버텨요. 한 문제만 더 풀면 되는데 이 문제도 길어요. 892번. 길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차함수 fx랑 ct에 대해서 y는 fx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의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f가 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상황. 그런데 모르는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혹시 이해되세요? 별거 아니야. 그냥 3차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에 이렇게 지나갈 거야. 마이너스 x의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야. 그럼 t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런 얘기예요, 일단. 근데 f를 모르잖아, 우리가. 죽어도. 자, 근데 기억에 케바케로 가요. 뭐라고 했냐면, 야, fx가 x의 세제곱이야. 그럼 gt는 상수함수예요? 물어볼게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자, 이게 나중에 이따가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할 때 할 건데,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여기다가 기울기를 내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잘랐을 때 교점이 뭐예요? 딱 봐도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GT가 하나예요. 그래서 상수함수가 맞아요. 가시면 돼요. 저기서 절대 두 개가 나올 수 없잖아요. 불가능하지. 안 돼요. 근데 기억은 할만해요. 이 문제가 왜 짜증나냐면 처음부터 fx를 잡고 사는 게 아니라 f를 안 잡아두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 니은 보세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얘들아. 자, 3차함수 fx에서 g1이 2래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f가 있는데, fx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랑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 이해했죠? 그런 얘기.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럼 gt가 3인 t가 존재할까요? 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선생님? 만약에, 봐봐. 3차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잘 봐요.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이거야.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있다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선생님이 이해하신 거죠? 괜찮아요? 그럼 3개짜리 있겠지, 당연히. 조금만 내려오면 되잖아요. 조금만 내려오면 3개짜리.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또 2개짜리가 있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괜찮으세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건 어때요? 이렇게 되는 애는 어때요?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3차 함수가 마이너스다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이너스다라는 얘기 안 했어요. 어때요? 그래요? 자, 이 문제의 킥은 뭐냐면 해봐요. 이것도 마찬가지긴 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 똑같이 이렇게 3개 있지 않냐 이런 얘기니까. 그럼 이 문제의 킥은 뭐냐면 저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요. x의 세제곱이랑 이거 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애가 있어요. 잘 봐. 3차 중에 약간 이렇게 눕는 애가 있거든요. 이렇게 눕는 애가 있겠죠. 극계수가 존재해요.
이러면 디귿의 스프인데? 암튼. 그럼 얘가 아까 얘기했던 변곡에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길이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도 계속 1이에요. 계속 하나예요. 여기서 얘가 살짝만 꺾어주면 두 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자, 어려우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설명할 거예요. 일단 들어보세요.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이 변곡점에서의 마지막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접할 때 변곡에서 딱 접하면 여기서 어떻게 그래프 하나에서 만나요. 계속. 근데 얘가 극대라 극소가 존재하죠. 이게 다 디귿의 답이거든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 이 얘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음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얘는 변곡이 여기의 변곡이 뭐 1이에요. 이렇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해도 돼요. 가능합니다. 선생님 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이렇게 가셔야 돼요.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이 문제를 결국에 우리가 푸는 방법이 이거잖아요.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죠. 넘겨요. fx 더하기 x는 하고 t로 잡아요. 그 다음에 얘를 gx로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런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이해 안 되냐. 이렇게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fx 플러스 t라는 그래프를 그려요. 잡자. 그 다음에 t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 그럼 만약에 이 그래프가 얘처럼 이렇게 되는 애면 절대 옆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 다 하나죠. 하나하나, 그게 하나잖아. 그게 하나잖아. 그게 하나잖아. 하나죠. 근데 여기서 살짝만 꺾어도 극대극소가 생기게 살짝만 이렇게 꺾어줘도 자, 두 개가 생기고 두 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세 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얘가 좀 더 낫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기울기도 이해가 안 되십니다.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디귿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야, 참수함수야. 그러면 fx는 그 값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 봐. 여기 기울기가 1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1이 되면서 이렇게 잘리지만 그때부터 극소는 존재합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뭐야, 이거. 저기서도 근데 이게 디귿으로 가면 얘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x를 넘겨야 되거든. fx를 빼서 계산해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그때와 극소가 존재하냐 안 하냐로 가면 한 변식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건 좀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낫죠. 이 그래프 생각해내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질문을 하는 용어가 뭔 것 같아요? 야, 너 그래프 좀 알아? 3차 함수 그래프를 확실하게 빠삭하게 알고 있어? 그런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 이런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데 숙제에서는 이 변곡이라는 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따가 적선할 때 할 거거든. 아니, 변분식 할 때 할 거거든요, 선생님 설명은. 근데 알고 있으면 겁나 편해. 근데 그 얘기했잖아. 수특 풀 때 미적한 애들이 더 잘 푼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개념을 더 많이 딥하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나중에 4학년들 수업할 때 선생님이 확통 선택할 때도 그냥 수투할 때 그냥 이 변곡이랑 다 설명할 거예요. 3학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문제가 더 빨리 풀리니까.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건 너무 힘들어요. 아까 제가 3차 할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자르고 얘가 변곡이면 이게 3등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숙제에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미적에서 나오죠. 근데 대놓고 다 쓴다고요. 네. 알고 있으면 편하니까. 됐죠? 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해보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맞풀이 교과서보다는 되게 심플하게 유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안에 되게 많은 유형들이 좀 숨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게 나옵니다. 자, 맨 처음에 이런 거 할게요. 우리가 계속 1학년 때도, 중학교 3학년 때도 이런 걸 풀었거든요. 이런 방정식이 있어요. 이거의 실근 또는 그거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풀었냐면, 물론 인수분해도 하고, 조리적법을 해서 근을 구할 수도 있긴 했지만, 여기 이제 못 구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했죠. fx의 그래프를 그려요. 그런 다음에 x축과의 교점 또는 그 개수를 구했습니다. 큰 그림이에요.
어떤 게 나오더라도 미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fx는 gx다. 역시나 이제 요거의 실근이나 또는 그 개수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도 합니다. 이거의 교점을 구할 때 근을 구하기도 하고, 근의 근을 구할 때 교점을 찾기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다가 y는 gx의 그래프를 그려서 얘네들이 교점 또는 개수를 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저런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되게 많이 쓰여요. 얘를 그냥 이렇게 쓰지도 않죠. fx 빼기 gx로 바꿔서 0으로 쓰면 이렇게 똑같은 방법을 풀 수 있죠. 이거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이걸 우리가 hx라고 하겠다라고 하면 y는 hx랑 역시나 x과의 교점에 또는 그 개수를 구하는 방식으로 간다라는 거. 그럼 저걸 풀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그때부터는 계속 쭉 여기까지 활용까지 전부 계속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안 풀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서 그래프의 개수가 몇 개다 이런 걸 푸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절대값이 포함된다거나 결국에는 그래프 개형을 잘 그리냐 못 그리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3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차 방정.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요. ax제곱 요런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려고 해요. 일단은 a가 양수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이걸 잠깐 fx라고 두고 플라임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의 판별식이 첫 번째 0보다 커. 그럼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n자가 되죠. 그럼 저 n자가 어떻게 지나가냐에 따라 얘가 달라지죠. 얘가 x축을 이렇게 지나가. 그리고 여기는 3개의 실근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뭐 이렇게 접하고 지나가. 또는 여기가 접해.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긴 2개의 실근을 갖게 됩니다. 2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하나의 실근과 중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죠. 그럼 여기는 1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했을 때 3차를 할 때 그거의 플라임이 2차가 근이 몇 개냐에 따라서 결정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거긴 판별식이 있었잖아요. 2차이기 때문에. 여긴 판별식이 없죠. 대신에 극대가 극수가 존재하니까 여기는 극대가 플러스 극수가 마이너스죠. 따라서 극대 극수의 곱이 음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다?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여기는 2개 중에 하나가 뭐야? 0이죠. 여긴 여기가 0, 여긴 여기가 0. 그럼 2개의 실근을 갖는다. 자, 둘 다 플러스, 둘 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극대와 극소의 곱이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실근은 1개만 나온다. 이게 3차 방정식 중에 판별식입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근데 이런 개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듯이 만약에 D가 0이에요. 그럼 이렇게 쉬었다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건 뭐 어떻게 해봤자 실근이 하나라서 무조건 1개. 뭐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근데 그래도 뭐 역시나 하나죠. 1개. 1개가 나오는 케이스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2가지 방법이 있죠. 만약에 어떤 3차의 그래프의 개형이 있어요. 거기에 상수든 이정계수든 하나 들어가 있어서 그 값이 실근을 몇 개 가져라고 하면 거기 160페이지의 유형 2번처럼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1번은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k로 자르는 거 형태가 있고요. 얘처럼 전체를 그냥 fx로 잡아놓고 극대와 극소가 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를 결정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아마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를 푼다라고 하면 이 방법보다는 방법 1번을 제일 많이 써요. 그래프 이렇게 잘라서 계산하는 거. 특히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절대값의 그래프라던가. 그래프의 개형이 항상 3차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형이 되기도 하고 뭐 범위에 따라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1번 방법을 제일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차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 건데 그냥 간단하게 914번 하나 풀어볼까요? 그 앞에 건 얘네가 다 풀 수 있는 거고요. 오늘도 풀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푸세요. 자, 914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차함수 fx의 도함수 f'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0하고 3이죠? 그런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f0이 1이야. f3이 3이야. 그리고 얘가 f'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fx는 k로 잘랐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k 값입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이 그래프를 보고서 우리 무슨 생각을 하죠? 아, f가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그죠? 그럼 여기가 뭐라고요? 네, 0,1이라고요. 여기가 뭐라고요? 3,3이라고요. 이게 f란 말이에요. 근데 질문이 뭐예요? k로 잘랐을 때 실근이 몇 개라고요? 2개래잖아요. 여기죠. 또는 여기겠죠. 얘는 뭐예요? y는 3이에요. 얘는요? y는 1이죠. 그럼 k가 될 수 있는 건 3하고 1이죠. 이런 형태의 문제로 많이 갑니다. 식을 준다라는 것보다는 그래프의 개형으로 푸는 형태의 문제로 많이 가요. 그런 게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형 4번으로 가면 어떤 애가 나오냐면 이런 애가 나옵니다. 그냥 실근의 개수는 알겠어. 그럼 그 실근이 양근이야 음근이야 이런 것도 나옵니다. 하나 풀어볼까요? 근데 이거는 K로 자르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이거는 K로 자르셔도 되고 편한 대로 푸셔도 됩니다. 918번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되겠냐면 방정식 이거예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k는 0이 뭐라고요? 한 개의 양근과 두 개의 음근을 갖는다. 그럼 k가 뭐야? k로 하셔도 되고, 자, 요거를 이렇게 해볼까요? 요거를 fx라고 선생님 잡을게요. 자, 선생님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얘들아, 자주 나오는 그래프가 있어.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요거요. 요거. 자, 보세요. 4배 한 거죠. 앞에가. 저 그래프 개형에서 4배. 일단 그래프 개형을 한번 볼까요? f'x입니다. 그럼 얘가 12x제곱에 마이너스 10이어서 얘가 0이 되죠. 그럼 이 그래프 개형은 딱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대칭축이 되는 애가 y축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가 1,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해볼까? 마이너스 1면 뭐 나와요? 여기 k 플러스 8인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요? 1 넣으면 k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고. 질문. x축이 어떻게 지나가야 돼? 여기가 k죠? 여기 0,k일 걸. 맞죠? 0 넣으면 k니까. 맞아요? 어떻게 지나가야 그렇게 나옵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죠? 이렇게. 이게 x축이에요. 그래야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오죠. 요 사이를 지나가는 거냐. 근데 얘가 뭐야? 얘가 0이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k보다 0. k 플러스 8. 이렇게. 따라서 k는 0보다 작고 마이너스 8보다 크다로 답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편한 걸 푸셔도 되고요. 이렇게 안 풀고 k를 넘겨서 자르셔도 됩니다. 부호결정 조심하시고. 4차는 뭘까요? 4차는 이게 없어요, 또. 개형이 너무 많아서. 결국 뭐예요? 그래프 그려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서 K로 잘라서
뭐 근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나중에 다른 그래프가 나오더라도 현재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두 곡선의 교점의 개수 이런 것도 그냥 한 단 넘겨서 푸시면 되는 거니까 막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유형 7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유형 7번은 한번 하고 이 접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접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이 생각보다 양이 적은 것 같은데 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직 도함수의 활용을 다 안 배워서 뒤에 나오는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게 여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접방을 어려운 문제를 내고 싶어도 얘네가 방부등식이나 그래프를 아직 그릴 수가 없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다 배웠어요. 그럼 이제 내겠죠? 하나 풀어볼까요? 928번을 풀고요. 이 접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2,a에서 어디다 그렸냐면 쉽네요. x세제곱 위에 3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입니다. 이걸 나중에는 편하게 풀 거라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얘기는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 이렇게 x세제곱이 이렇게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y는 x세제곱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2를 이렇게 그을게요. 이렇게. x는 2를 긋겠습니다. 왜냐하면 a가 결정되면 여기 어딘가에서부터 긋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하나 그어보려고 해요. 여기서 그으면 몇 개를 그을 수 있냐면 3개를 그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긋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긋고요.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어요. 3개를 그을 수 있습니다. 되시겠나요? 이걸 일단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자, 그럼 접점을 잡자고요. 그럼 만약에 이 중에 접점을 우리가 t, t의 세제곱으로 잡고요. 미분하면 3x제곱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죠. y는 3t제곱에 x-t의 세제곱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얘가 어디에 지난다고요? 여기다가 2를 넣었더니 여기가 a, 요점을 지나는 거죠. 여기가 지금 2,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그럼 이렇게 되죠. a는 계산하면 6t제곱에 마이너스 2t의 세제곱입니다. 다시 적을게요.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6t제곱이 a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야, 여기가 t1이야. 여기가 t2고, 여기가 t3라고 하면, 이렇게 3개를 가져야 접선을 3개 그릴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럼 이제부터 뭐를? 얘를 내가 ft라고 할 거예요. 여기 t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ft의 그래프를 그려서 y는 a로 잘라서 3개의 점을 그리면 돼요. 근데 이거 미분할 거예요. 하셔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얘를 마이너스 2t 제곱으로 묶으면 여기가 t 플러스 3이 나와요.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괜찮나요? 그럼 저희 그래프가 여기 기출일 때 집중해주세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0이고 3이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지나간다고 A가?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Y는 A고. 그럼 3점이죠. 그럼 여기 극대만 알면 되잖아. 여기 내가 아까 뭐라 그랬니? 내가 분명히 2라 그랬죠? 2대 1이니까. 2를 넣으세요. 그럼 얼마야? 8인가요? 이렇게 되죠. 돼요? 그럼 A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지나면 됩니다. 근데 여기로 가봐. A가 여기가 2면 여기 좌표가 여기 만나는 데가 8이야. 왜? 요 사이에 있으면 뭐라고요? 접선을 3개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제 범위별로 할 거예요. 여기는 경곡이 나와요. 자, 이런 3차가 하나 있다고 칠게요.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이런 3차가 하나 있어요. F3차. 물론 전역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애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미안하지만 수치가 안 나오는 여기 변곡점을 하나 찾겠습니다. 제가 뭐냐면 여기가 만약에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러면 이 플라이를 했을 때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가 알파 베타면 여기 꼭지점이 있죠. 여기가 변곡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이쪽엔 위로 블록이에요. 여기서부터 이후로는 아래로 블록이에요. 오케이? 이게 이제 그래프 개형이거든요. 자,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이 뭐냐면요. 이렇게 지나가요. 이게 이 점에서의 접선이에요. 기억해주세요. 3차에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접선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 블록이랑 아래로 블록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야. 이렇게 만약에 아래로 블록이잖아. 그럼 접선을 긋잖아요. 그러면 함수가 항상 접선보다 더 위에 있어요. 이게 아래로 블록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위로 블록 하잖아요. 그러면 접선을 아무데나 긋게요. 그러면 다 함수가 접선보다 밑에 있어요. 근데 얘는 이쪽에는 얘가 위에 아래에 있고 접선보다 밑에 있고 이쪽은 접선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변곡인 거예요.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잘 들어. 그럼 접점이 만약에 이 그래프, 선생님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하는 데 있죠? 이 그래프 위에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 비울게요. 여기 비우고 다시 이 빨간색, 여기 위에 있는 접점이면 무조건 여기서는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지 자신 하나, 자기 자신 하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개 그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시 여긴 빼요. 여기선 접선 하나밖에 못 그어요. 변곡에서는 무조건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선 위에 있는, 여기 빼고 이 선 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두 개씩 긋습니다. 접선을. 그런 다음에 이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이 파란 선과 이 빨간 선 안에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세 개를 그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여기도 세 개를 그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실까? 반대잖아. 거꾸로 해서 미안해요. 두 개예요. 두 개, 여기 두 개 그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나 왜 이래? 미안해. 한 개. 선생님께서 헷갈렸어요. 한 개. 이 안쪽에 무조건 한 개밖에 못 긋습니다. 생각해봐. 내가 점이 여기 있어. 우선 이거밖에 못 그어. 이거 하나밖에 못 그어. 이렇게밖에 못 그어. 하나예요, 무조건. 여기도요. 이 안쪽에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무조건 하나밖에 못 그어요. 이거밖에 못 그어요. 됐나요? 그런데 여기 밑에 있죠. 여기서 세 개입니다. 여기도요. 여기 위쪽 여기가 세 개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점을 하나 잡았다 치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자,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 긋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 긋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 긋을 수 있어요. 세 개 그을 수 있어요. 저기 계획이잖아요. 저기. 이해했나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뭐냐면 요 변곡이 긋는 접선 위에서도 두 개를 그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저기. 되게 중요한 거야. 나중에는 이걸로 문제를 풀어요. 헷갈리게 해서 미안. 요 안쪽 하나, 여기 안쪽 하나, 여기도 하나예요. 요 안에도. 여기 뚫고 지나가서 여기까지 하나, 선 위는 두 개. 그 다음에 이 선 위에도 여기 빼곤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 세 개. 이렇게 그려요. 기억해 주세요. 편합니다, 나중에 그러면. 잘 봐. 그럼 우리가 여기 아까 X세제곱 했을 때도 얘가 파란색이 뭐냐면 이거거든. 이게 파란색이야. 여기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이게 파란색 변곡이에요. 변곡에서 본 접선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가 세 개라며. 그러니까 요 선. 선생님이 지금 그은 요게 곡선이잖아. 여기 비우고 요게 곡선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잘랐지. 요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며.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세 개잖아. 그러니까 여기 0부터 8까지 요 선 위에 있는 거예요. 요 선 위에. 답이 요게 나오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알고 있으면 저걸 풀 필요 없이 그냥 0부터 8이나 하고 그냥 자르서 그냥 풀 수 있어요. 이해되실까요?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모의고사가 되게 많아요. 원래는 식으로 다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풀 필요 없이 그냥 이걸 풀면 끝납니다. 그래서 얘들아 어떤 문제가 하나 있었냐면 예전에 아마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앞으로 교과서에 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걸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기억이 당연히 안 나겠죠? 자, 어떤 애가 있냐면 이렇게 되는 애가 있어요. 3차. 근데 내가 여기에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놔요. 여기서의 접선을요. x축과 평행한. 그럼 저기서 저 안에서 곡선이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는 구역은 어디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했을 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접선을 이렇게 그으시고요. 원곡의 접선부터 여기 사이에 여기서만 3개 그을 수 있어요. 방금 내가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잘라내서 와서 여기 사이에 여기만 3개 그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저런 게 나와요. 처음에. 여기서의 접선 중에서 이 위에 있는 점에서 더 3개를 그을 수 있는 구간은 여기다. 거꾸로 나옵니다, 문제가. 저런 형태들.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931번 같은 경우나 930번 같은 경우 다 이렇게 풀면 조금 편합니다. 930번이 약간 요런 얘기일걸요? 내가 알기로는. 봐봐. 930번. 내가 지금 930번 한번 해볼게. 잘 봐. 근데 원래는 그냥 구하셔야 돼요. 930번. 풀어볼 건데, 봐봐. 얘가 0,a잖아. 그쵸? 그런 다음에, 아니구나. 다른 거네. 일단 한번 해보죠. 얘가 x의 세제곱 플러스 3x제곱이거든요. 근데 이걸 x제곱하고 x 플러스 3으로 그리면, 여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아니지. 저쪽에서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되세요? 돼요? 그럼 질문이야. 자, 0,a거든요? 그럼 저게 어디 있냐면, 에이씨, 그 문제가 아니네. 난 이건 줄 알았더니, a,0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네. 이 위에 있어야 돼요. 얘가 이 위에 있어야 돼요. 0,a. 되시죠? 근데 뭐라고요? 질문이 뭐예요?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A 값의 범위. 그럼 답이 어디예요? 자, 얘들아, 이 안쪽엔 몇 개라고 했어, 아까 내가? 하나라니까? 안 되잖아. 그럼 우리 뭐가 안 되냐면요. 여기 중간에 여기가 뭐게? 잘 봐.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아까 내가 알려줬지? 마이너스 2잖아. 여기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지나가요. 이 사이만 답이 됩니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내려갔잖아. 요만큼만 3개잖아. 저게 선생님이.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접선 구하고, 네, 저 사이만 A값을 결정했을 때 저기서만 3개를 그을 수 있다는 얘기. 여기서만. 이렇게 푸시면 끝납니다. 이해했죠? 안 그러면 되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 해보셔도 돼요. 얘처럼 풀어보셔도 돼요. 풀어보셔도 되는데 저렇게 풀면 그냥 금방 끝나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부등식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여기 지금 유형이 딱 7번이 딱 4문제밖에 안 나왔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방정식이 적어요? 별로 안 중요한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다거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리거나 아니면 수특 문제를 풀 때 어떤 경우가 되게 많냐면 여기는요 유형 문제잖아요. 그러면 믹싱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그래 방정식 문제가 있어. 근데 이 문제를 연속 문제로 바꿀 수도 있어요. 봐봐. T에서
자, 눈에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t에 따라서 여기는 근이 하나야. 여기는 두 개지, 여기는 세 개네, 여기는 두 개고, 여기는 하나야. 그럼 그때마다의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봐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돼요? 연속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그냥 다 믹싱할 수가 있어요. 극한 문제도 나오고, 연속 문제도 나오고, 그것다 또 새로운 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 함수가 연속이 되게 하는 또 어떤 함수를 곱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온다고. 근데 여기는 아직 그런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차라리 우리가 방학 때 했었던 교과서 문제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시험 문제 가면 유형 문제 이거 말고 그냥 시험 문제로 가서 풀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수투가 전체가 시험 범위예요. 지금 동영상 활용부터 아니고 그냥 다. 네, 방정식의 활용이랑 그래프 문제에 연속이랑 극한 문제가 계속 나온다고요. 적분 문제 풀어봤잖아요. 거기도 연속 문제 나오고. 마찬가지예요. 적분 문제도 방정식이 나와요. 그냥 수트는 전체 다 적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프 개형 외워야 되고, 겁나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고,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얘기했잖아. 다 알아도 시간 안에 못 풀고 끝나요. 그래서 토요일날 속도가 속도를 끝내고 나면 이제 개념을 다 끝났으니까 나는 6주가 남은 줄 알았더니 토요일까지 하면 그 다음 주까지 해서 5주 정도 남았거든요. 회원님. 강남이 빨리 보더만 6월? 아니 12월 4일부터. 맞아. 왜 이렇게 빨리 봐? 얘네 언제? 그치, 그 다음 주지. 강남 왜 이렇게 빨리 보는 거야? 아니 근데 나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가 다 방학이지. 대부분 그때 23, 24가 방학이구만. 이거 시험 일찍 보고 뭐 하려고 그러면 2주가 남던데? 야,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12월 10째 주부터 시험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6주가 남는구나 어떻게 얘기했더니 그런다음에 저기 4일이에요 그럼. 니네만 쳐야? 아씨. 또 나눠서 시험 봐야겠군. 아무튼. 그래서 일단 5주, 6주 정도 남는데, 그동안에 계속, 이제, 유출 풀고, 유제 풀고, 모의고사 풀고, 계속 문제 풀릴 겁니다. 방법이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미친 듯이 죽은 듯이 풀 거예요. 자, 부등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딱, 166페이지까지만 할 겁니다. 속도가 속도는 다음 시간에 하고, 적분에 있는 속도가 속도 할 거니까. 제가 이것만 있는 거 아니라고 했다, 분명히 내가. 최대쳐서 풀어보라고 했다. 아까 보니까 최대쳐서 활용은 다 안 풀었구만. 푸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풀어보세요. 자, 부등식 보겠습니다. 부등식에는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원래는, 절대 부등식이죠. 그래서 이 차는 원래 이렇게 항상 써있어. 모든 실수 X에 써있어. 아니면 모든 실수 X 밑에 와있어. 이게 다 가능하죠. 4차도 가능해요. 4차도 이렇게 그렸을 때 최소값이 0보다 크면 항상 크거나 같다, 크다 이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죠? 3차죠. 3차는 항상 한쪽 끝이 내려가고 한쪽 끝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죠? 이런 게 나오죠. 이렇게 되면 내가 여기에 A를 잘라. 그래서 X가 A보다 클 때 fx가 0보다 큰 거 보여줘.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별로 할 게 없어요. 이거 다 그래프인데. 만약에 a보다 커요. 이거 잘라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극소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a가 좀 더 내려오면 요 값이랑 요 값이랑 비교해서 더 작은 게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등식 문제 풀 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등호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런 거. 범위를 구해놓고 0을 넣어요 말아요? 이런 게 어려운 거죠. 그런 걸 잘 못해요. 신기하게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걸 못해요. 그래서 여기도 별건 없어요. 4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네. 똑같이 3차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A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X가 여기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이. X가 A보다 커요. 근데 fx가 0보다 크다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되게 하는 거 미정계수 잡아서 하겠죠.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하냐면 이 범위에서 f 플레임 0보다 큰 걸 보여주죠.
증가해요. 그럼 이때가 제일 작죠. A일 때가. A 이후로 증가하면 이쪽 필요 없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질문. 등호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거 보여줬다고.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걸 틀린다고요. 들어가죠. 왜? 여기서부터 올라가도 여기는 A가 안 들어갔으니까 크잖아요. 이런 거 못한다고요. 이거 못하는 게 아니야. 미분에서 0보다 큰 건 다 잘해. 마지막에 이런 거 못해요. 들고 늘까 말까. 이런 걸 못해요, 이런 걸. 그래서 부등식 문제 나오면 보통 저런 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뭐, 거기 나와있죠.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할 조건이다라고 하면 거기 뭐가 나와 있니? 4차가 나와 있죠. 봐봐, 4차가 나와요. 근데 이것도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다 그래프 문제이기 때문에 안 풀겠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거든요. 여기다 봅시다. 자, 여기는 뭐 그냥 풀기만 하면 되는 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프를 몇 개 외우시고 빨리빨리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세요. 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커. 이렇게 푸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fx 빼기 gx가 0보다 크다. 분명 얘가 4차가 나오거나 2차가 나올 테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최소값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950번이 저거고 951번 이거거든요. 차이가 뭐예요? 이걸 내가 분석 할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진짜 시험이 나와요. 근데 신기하게 다들 틀려와요. 진짜 너무 놀랍거든. 난 매번 수업 시간마다 이 얘기를 해. 얘들아, 다른 거야, 쟤네들이. 다르잖아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 있는 거 안 풀 거예요. 아, F가 4차야. F가 4차인데,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F야. 그리고, 이렇게 G예요. 그럼 성립하죠, 지금. 이 왼쪽이. 왜냐하면, 봐봐. 어떤 X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어떤 X를 해도 얘가 항상 위에 있고,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가 G보다 커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F고 G예요. 근데 얘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다가 X1을 잡아요. 그럼 여기가 F의 X1이잖아요. 여기다가 X2를 잡아요. 그럼 여기가 G의 X2잖아요. 그러면 얘가 더 커요. 저기 임의의 X1, X2라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걸 잡아도 저게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문제예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F의 최소. G의 최대가 무조건 얘가 더 커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래프의 극대와 극소를 찾아서 여기에 제일 작은 극소가 여기 극대보다 커야 되고. 시험에 나온다고요. 근데 니네 어떻게 풀게요? 아싸! 하고 이렇게 푼다고요. 아니라고 했다, 분명히. 그러니까 문제를 인지를 하고 풀어야 되는데, 이해해 주시겠어요? 차이가 있나? 그냥 저렇게 풀어버려요. 부등식 문제 생각보다 많이 안 풀거든요. 그러니까 까먹는다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분명히 시험 때 가면 저렇게 풀고 와요. 이게 부등식에서 가장 위험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부등식 문제 잘 안 나와요,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잘 안 나와요.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나와도 이런 애들 하나 나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그래프 잘라서 이렇게 부등식에서 문제가 되는 형태? 이 정도만 문제가 나와요. 딱 함정 있는 거. 함정.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방부등식이 있으면 방정식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방정식 문제가 여기 지금 유형이 뭐 7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더럽게 많아요. 다른 거 섞어버리면. 근데 결국엔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프 그릴 줄 알아? 또 그 그래프 갖다 방정식 이렇게 풀어. 이거예요, 그냥.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겠어? 그래프의 개형을 알겠어? 그럼 절대값 갖다 뭐 해봐. 이걸 방정식 풀어봐. 방정식 풀 때 그래프 써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계속 왔다 갔다. 다 통이라고요, 그냥. 한 통에다가 극대극소, 증가함수,
그다음에 극한, 그다음에 그래프, 그리고 다 놓고 섞어서 그냥 외우는 게요. 시험 문제가. 그럼 환장하는 거죠. 뭘 풀어야 되지? 이게 무슨 얘기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래프가 너무 생소하니까. 결국엔 뭐예요?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면 방법이 없어요. 유형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절대. 그러니까 정해진 유형 나오죠. 앞번호에 단을 푸는 거. 남들 다 풀고 나도 푸는 거. 그거 되게 빨리 풀고 끝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조금 중상 문제들은 대부분 다 조금 유형들을 바꾼다고, 조금씩. 극한 문제인데 연속으로 바꾸고, 연속 문제인데 극한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근데 같은 개념이라고, 개념 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수투는 진짜 잘하는 애들은 그냥 별거 아니게 다 풀어요, 그냥. 근데 조금만 몰라도 못 푸는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생각보다 잘 풀려요. 그래서 차라리 수능이 더 나아요.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진짜로. 3학년들이 그랬거든. 작년에 못 풀었던 애는 지금 3학년 다 잘 풀어요. 시간적으로 시간을 주면 그래프 다 그리고 다 찾아서 다 푼다고요. 근데 내가 얘기했죠. 기말은 절대 시간 안에 다 못 풀어요. 나중에 한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출 풀 거거든요. 다음 주부터 선생님이랑. 한번 겪어보세요. 되게 짜증날 거예요.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안에 다 못 풀어요. 적분까지 나오면 죽어요. 진짜. 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